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늘 신기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 아프지 마쇼의 내용 중에 네. 오늘도 좀 신기한 이야기, 네. 이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묘기증이라고요. 네. 약간 좀 이상하죠. 뭐 고양이 같기도 하고 뭐 귀신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묘기증은 뭐냐면 네. 이렇게 탁 긁으면 그 자리가 그대로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를 이야기를 네. 합니다. 이 묘기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뭐 피부과를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닥 썩 빠르게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시게 네. 이제 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중에 스스로 묘기증을 한번 치료해 보겠다. 그 방법은 이제 이게 말씀을 하신 분들의 내용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런 방법까지도 찾아서 실천하고 있다라는 네네. 걸 소개시켜드리고, 실제 묘기증 또 만성 두드러기 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사례 하나를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0대 여성이에요. 네. 만성 두드러기가 있으신 분이고 두드러기가 있다고 다 묘기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두드러기 아시다시피 뭐 그냥 네. 부풀어 올랐다가 뭐 이렇게 이제 가라앉고 처음에 조그만하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뭐 범위도 넓어지고 한 부분에 시작했다가 온 전신으로 퍼지고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 병의 진행 과정인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묘기증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처음부터 묘기증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과면역 반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염증을 좀 줄이고 면역 반응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스스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요즘은 많은 그 질병의 문제들, 건강상의 문제를 영양제로 좀 해결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는 묘기증 치료를 하고 있어요.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이걸 이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침에 달의 추출물을 일단은 2개를 드십니다. 네. 네. 퀘르세틴, 이게 이제 염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이제 그렇죠. 강력하고 네. 아주 좋다. 이게 이제 양파 껍질에서 나오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퀘르세틴을 또 2알을 드시고, 비타민 C를 식전에 또 드시고요. 비타민 B는 B1이죠. B1은 이게 뭐 식전에 또 같이 이제 드신다고 합니다. 유산균도 식전에 드시고요. 칼슘, 마그네슘도 같이 드시고, 초유, 프로틴, 그 다음에 바나나, 또 두유,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침을 네. 드신다고 해요. 점심을 식사를 하시고 또 이제 드시는 영양제가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드시고 메티오닌이라는 이제 영양제를 드시는데 이게 혈관 손상을 만들어내는 호모시스테인을 네. 많이 만들어내는 이제 성분 중에 이제 하나를 좀 방지를 하는 네. 성분입니다. 이게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DNA 네, 네. 손상까지도 조금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를 해주는 걸 이제 드시고요. 또 퀘르세틴, 염증을 없애주는 네. 걸 또 드십니다. 저녁에는 또 칼슘, 마그네슘을 또 드세요. 이게 이제 이 혈액순환을 좀 더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또 칼슘은 염증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 가지고 네. 이제 칼슘을 이렇게 이제 더 드시게 되고요. 아연, 이게 뭐 또 이제 위장 또 아니면 그렇죠. 세포 벚꽃. 재생 네. 뭐 이런 건 이제 굉장히 또 도움이 되죠. 또 장에 도움이 되는 글루타민을 이렇게 이제 드시는데 이분 이제 드시는 것 중에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염증을 조금 가라앉히려면 이제 오메가3가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긴 한데 이미 너무 많은 걸 드시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론 뭐 묘기증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효과를 못 보고 네. 있고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이제 결심인데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원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이 많은 영양제를 먹지 않아서 내가 만성 두드러기가 생긴 건 그러니까요. 아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막 다양하게 또 그거를 식전, 식후, 점심, 저녁 이런 계획까지 세워서 먹는 거랑 알레르기약 먹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평생 먹어야 되는 거면.
차라리 알레르기 약은 한 알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것도 뭐 하루에 한 번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몇 개를 먹어야 네. 되니까 돈도 훨씬 더 많이 들고 네. 효과는 별로 없고. 네. 이제 세 번째는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성적으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뭔가의 시작도 있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좀 잘 뜯어보면 실제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부위를 치료를 해야 돼요. 전혀 다른 부위를. 전혀 다른 부위. 예, 예를 들면 여기 두드러기가 났지만 전혀 다른 부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정작 피해를 받고 있는 거는 피부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면역 때문에 생겼다. 그 면역이 과한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 인자들이 있을 거고, 네. 지금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세포 주위에 환경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원인을 줄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면 끝이 나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어디에 나죠? 피부에 나죠. 네. 묘기증이 생기는 것도 피부에 나요. 그럼 예를 들면 묘기증이라고 예를 들면 이거는 물리적인 자극이거든요. 네. 감각적으로 물리적인 자극이라는 입력값이 들어갔더니 그게 어디를 타고? 신경을 타고요. 얘가 해석을 했을 때는 야 여기 문제 있는 데야 빨리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하고 해석이 잘못된 거거든요. 자, 과한 반응을 하게 하네요. 그렇죠. 해석이 잘못되면서 왜 부풀어 오르냐? 여기에 이제 히스타민이나 이런 반응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여기에 물이 축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해석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해결해주면 한 덩어리가 쑥 빠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환경 자체를 더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혈액순환, 그 다음에 림프순환,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면 쑥 또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겠어요. 네. 이해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네.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자, 1번은 이 세포 주위의 환경을 좋게 만들려면, 자, 우리 몸에서의 면역 반응들이 누구나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특정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는 그 특정 부위에 그 면역하고 관련된 물질들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축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말은 순환이 안 되는 곳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순환을 잘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탈수가 돼 있는 사람은 순환시킬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물 부족이 일단 있겠고요. 혈액순환에 관련돼 있는데 이것이 물 부족과 관련된 혈액순환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게, 자,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부풀죠. 네. 그러니까 물이 또 차는 거거든요. 물을 더 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고 나가는 거는 혈관을 통해서 들고 나가요. 림프, 정맥을 통해서 들고 나가는데, 이 림프나 정맥과 동맥을 지휘하는 신경이 확 이렇게 높아져 있어. 출력 신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조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꽉 잡히면서 안은 갇힌 공간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누가 조이는 신호를 만들어내냐?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만들고요. 그 교감신경이 어디서 나오냐? 등에서 나오고 그 센터가 목에 있어요. 그래서 목이 일자목이 되고 거북목이 되고 새우등이 되면 척추에 긴장도가 발생하거든요. 그 긴장도가 신경의 긴장도를 만들고 그 신경의 긴장도가 혈관이 전달이 되면서 그 특정 부위를 꽉 잡아보면서 안에가 갇힌 공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염되기 쉽고 이 면역하고 관련된 물질들의 농도를 높게 만들면서 아주 쉬운 자극에도 금방금방 반응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잘 네. 잘 흐를 수가 없고 이게 고인물이 되어 있는데 네, 네. 여기에 부풀고 막 이런 반응들이 더 심하게 생기니까 더 고인물이 더 지저분하게 된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자, 손에 두드러기가 나고 묘기증이 생겼지만 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신경인데 그 신경이 나오는 부분이 목등 허리 골반이더라. 특히 목등이더라. 그래서 목등의 안정성과 밸런스만 잘 잡아줘도 이런 순환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순환을 좋게 만들면 이 면역에 대한 어떤 물질들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훨씬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잘 돌리면 일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부족하니까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된다. 네. 그게 수분이니까
일단 잘 먹는 것부터 해야지 되고 네. 바깥으로 자꾸 뽑아내는 걸 좀 줄여야 된다. 그렇죠. 이뇨 작용을 하는 음료들을 좀 줄여야 된다. 그렇죠. 음식들을 좀 줄여야 그렇죠. 되고 땀을 너무 과하게 흘리고 있다면 좀 쉬어라. 운동 좀 사우나 좀 그만 좀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네요. 물을 잘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해보려면 뭐가 또 중요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금이지 않겠습니까? 소금.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대사나 예를 들면 소화 흡수를 포함한 모든 대사의 과정에는 물이 소모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은 안 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는 거는 소금이 잡고 있고 네. 그리고 그 탱크는 근육 탱크에 저장이 네. 되죠. 네. 그래서 적절한 소금과 충분한 물을 먹는 게 중요한데 아까 우리 예시로 나왔던 이분처럼 이 영양제가 좋긴 하지만 이 다량의 영양제도 내 몸에서 소화 흡수돼 가지고 대사되는 데는 물을 엄청나게 또 빼갈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또 오히려 탈수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소금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 물, 소금이 또 이제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점막을 두껍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점막의 95%는 물이에요. 점막이 얇아졌다는 거는 가장 넓은 장점막이 손상을 입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피부 문제는 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 건선, 습진, 아토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만성 두드러기, 그 다음에 뭐 묘기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장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영양제가 장 문제가 회복되는데 그닥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장에 좀 좋은 그 영양제로 우선은 조금 더 시작을 하시고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되는 거에 따라서 적절한 영양제로 좀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에 다. 우리 생활계획표 다 짰지 않습니까? 생활계획표 어떻습니까? 6시에 일어나서 또 운동을 해요.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뭐 좀 씻고 또 TV 좀 보다가 아침을 먹고 신문 같은 거 보다가 독서를 하고 그다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엄청 해야 될 일들을 너무나 빡빡하게 다 쳤기 때문에 생활계획표를 성공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촘촘하게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아서 한꺼번에 다 영양제를 두드려 넣다가는 되는 게 한 개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이게 영양제를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혈압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당뇨 전 단계이기도 하고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잠도 못 자기도 하고 소변도 이상하기도 하고 뭐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 영양제로 이제 접근을 한다? 그거는 무리가 많다. 필요하면 적절한 약을 쓰면서 내가 식습관을 고치는 거 그런 고비를 넘기면 약을 끊는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고 그러면서 영양제가 조금씩 추가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약의 힘을 영양제로 다 해보겠다.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고 약 처방처럼 영양제를 처방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뭐 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혈액 순환의 문제, 그 다음에 뭐 탈수 교정을 먼저 한번 좀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두드러기 만약에 있다 그러면 좀 교정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의 사연이지만 대부분의 사연이 그렇거든요. 처음에 달의 추출물이나 퀘르세틴 정도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듣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또 스물스물 올라와. 그럼 점심에도 좀 추가를 좀 해볼까? 또 듣네. 그러면서 이 늘어난 게 지금 한 10가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루에 먹는 게. 그래서 뭔가 이런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조금 더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조금 더 저 양을 줄이시는 게 맞는데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물, 소금. 그 다음에 내가 영양제를 뭔가를 내가 섭취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장 영양제를 우선해서 장을 안정화시키고 점막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영양제를 우선으로 선택을 해보시고 내가 이걸 치료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좀 제대로 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꼭 자율신경, 특히 우리 혈액순환 그리고 배출하고 관련된
자율신경은 목, 등, 허리, 골반, 그 중에서도 목, 등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떻게 안정적이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해 보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영양제도 줄여가고 약 먹는 횟수도 줄여가고 나중에 물어보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과거에 그랬는지를 네, 네, 잊어버려요. 네. 환자분들이. 네.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영양제가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결국은 좀 내가 이제 이겨냈다 이 질병을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한번 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죠. 내 몸이 정상으로 되었다. 이게 영양제를 먹는다는 건 결국 내 몸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이 문제들도 많지만 약을 한번 먹게 되면 평생 먹게 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피하려고 영양제를 먹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영양제도 평생 먹게 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몸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테스트를 할 때 그걸 한번 끊어보세요. 네. 많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건강하신 분들은요, 이런 거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으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끊고도 내가 별 영향 없이 또 살아가거나 네. 최소한으로 줄였을 때도 유지가 될 때 비로소 내 몸이 건강에 돌아가고 있구나,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해 보는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뭐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네. 피부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쭉 이제 했지만 네. 가장 핵심이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해지는 것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하면서 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의 네. 그 척도가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도 꼭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있다면 좀 줄여보고 바꿔보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꼭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